저는 제가 사수로서 부사수가 싫을 때가 제가 분명히 이걸 시켰는데 A를 시켰는데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설사 그 코딩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데벨로입니다. 확실히 요즘 개발자를 꿈꾸는 비전공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비전공자 개발자가 따라해야 하는 6가지 영상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도움을 드려보자 라고 생각해서 코딩을 완전 처음 접하는 코린이를 위한 코딩 공부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한창 공부할 때와 지금의 코딩 공부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 경험상 이 부분은 이 순서대로 공부하니 조금 더 효율적이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개발자를 꿈꾸는 코린이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왕초보시라면 이제 첫 개발 공부로는 딱 크게 3가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3가지 맞나요? 3가지만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법 공부는 3가지만 하면 되고 이제 하나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시죠. 코딩 공부를 시작할 때 그럼 어떤 것부터 해야 하나요? 코딩 공부를 시작하려면 이제 우선 어떤 개발 언어를 사용해야 될지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좀 많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뭐 파이썬 이제 엄청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좀 이런 걸 사용해서 첫 번째 코딩을 좀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좀 멀리 가기 위해서 첫 언어는 이제 데이터를 자료용을 이제 선언해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왜 조금 더 추천을 하시나요? 코딩을 한다는 것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죠? 코딩을 한다는 건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접근하셨지만 네. 코딩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에게 이제 명령을 내서 결과물을 출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에게 명령을 전달할까요? 무엇을 전달하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숫자와 이제 문자 같은 개념들은 컴퓨터는 바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int, 또 문자,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죠. 컴퓨터에서는 이제 스트링 이제 등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공부를 타입스크립트나 이제 자바 같은 이제 개발 언어로 공부하게 되면 그 언어는 무조건 어떠한 데이터를 선언할 때 자료형을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료형을 선언할까, 이 데이터는 이 자료형이 맞을까 라는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되겠죠. 이게 습관이 된다면 추후에 백엔드 개발을 진행할 때도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악하기도 쉽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데이터를 최적화할 때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료형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개발 공부의 이제 첫 번째 이제 뿌리 내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같이 공부했을 때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 하나 고르고 거기서 이거는 어떤 자료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막 이런 거 조사해 가는 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기억이 남네요. 그래서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사진은 어떤 자료에 넣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 파괴되다 보면 이제 해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사진이 인트인가 스트링인가?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그럼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이제 조건물입니다. 컴퓨터의 데이터는 0과 1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때 또한 이제 동일합니다. A에서 B로 가라, B에서 C로 가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C가 아니라 이제 D로 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조건물로 이루어져 있죠. 좀 더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 AI 이런 AI 또한 이제 엄청나게 거대한 조건문의 이제 집합제로 어떤 결과물을 넣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로 어떤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조건문이라고 하면은 미연시 같이 뭘 선택하면은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문을 공부하게 된다면 좀 하루의 마무리를 이제 A라는 마무리, B라는 마무리, C라는 마무리로 이제 가정을 해놓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3가지 결과로 가기 위한 여정을 어떻게 조건문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 통해서 조건문을 이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건문으로 써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일찍 일어나면 아침에 커피도 좀 마시고 운동 좀 하다가 출근한다가 있고 늦게 일어난다. 그러면 불이 나게 샤워하고 바로 택시 타고 출근한다. 근데 출근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메일에 긴급한 연락이 와 있어. 그럴 경우에는 그걸 빨리 먼저 처리한다. 근데 와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플랫폼 기획이 있잖아요. 그런 기획을 컨트롤하면서 회의를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건문을 이제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런 걸 좀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되게 단순하지 않나요?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조건문을 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쭉 엄청 나를 적어본다면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귀찮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어떤 결과로 가기 위해서 데이터가 진짜 조금 바뀌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러겠죠. 위에 올라가서 이것도 컨트롤 C 해야 되는데 어디 있더라 이렇게 찾아 올라가서 그쵸. 또 복사하고 다시 내려서 붙여넣기 하고. 아니 뭐 노가다 계속 하던가 계속 컨트롤 계속 하던가.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사용되는 게 바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반복되는 작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조금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은 오나 뭐 미음 같은 걸 반복해서 삼각형이나 뭐 사각형 이런 원 같은 기하학 도형들을 한번 여러 개 만드는 코딩을 해보면은 이제 반복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체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별 같은 거 했던 것 같은데 별이 진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개발 책이나 여러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문법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딱 지금 3가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저는 가정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도 조건문만 있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복문과 함께 좀 오늘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함수와 클래스 같은 거는 이제 개발의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한 기본이 좀 튼튼한 상태에서 좀 개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조금만 바꾸고 많은 큰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좀 이런 의문이 많이 드실 거예요. 좀 그런 의문에 대한 스스로 그런 공부를 찾아서 하게 된다면은 적재적소에 이제 그런 문법을 찾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머리도 쏙쏙 들어오고 그런 이제 문법도 잘 더 활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뭐든지 기본이 제일 중요하네요.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네, 우리 딱 그 3개만 알아도 지금 언어 여러 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언어가 중요하지 않죠. 맞아요. 모든 게 다 그런 문법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JS든 TS든 뭐 파이썬이든 반복문, 조건문, 자료형 이걸 사용 안 하는 언어는 없으니까 그렇죠. 개발은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응용도 할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내 실력을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문법 3개 말고 한 가지 마치 비장의 무기처럼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필수 스킬일까요? 이거는 이제 개발할 때 그리고 진짜 삶에서도 중요한 거죠. 살면서도 중요하다.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소개를 많이 했을 텐데 바로 뭐죠? 커뮤니케이션 스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코딩을 공부한 이유가 정확하게 뭘까요?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겠죠? 그쵸. 코딩 공부한다는 거는. 그럼 개발자가 된다면 저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코딩 하겠죠? 개발하겠죠? 그 개발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는 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막 TV 보면 막 천재 개발자가 나와가지고 뭐 혼자서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거의 모든 개발자들이 클라이언트와 대화 그리고 어떤 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제, 고객이 주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쵸. 막상 개발자 돼보고 나서 우리가 해결했던 문제들 중에서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했던 거는 단순히 코드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아니면은 대표님한테 어떻게 이거를 논의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개발 자체에 대한 공부도 좋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걸 습관화를 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켜야지 정말로 이제 성공한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사수로서 부사수가 싫을 때가 제가 분명히 이걸 시켰는데 A를 시켰는데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설사 그 코딩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앞선 3가지 플러스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인생 플러스 직업에서도.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딩 공부하는 순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비전공자여도 저희처럼 성공한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따르죠. 공부법을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면서 개발 공부를 안 하면 절대 이 전공자를 따라잡거나 성공한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중에 필드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자세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